여러분요, 7월달, 8월달은 저기 공고, 해놨고요. 이 7월달, 8월달이 몇 주가 나면 전부가 다 9주가 나와요. 7월달, 8월달 문제풀이는 보통 8주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과목이 다 9주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공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면 10주가 나와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여러분 7월 2일날하고 3일날하고 공법 누적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전체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에 일단 여러분요 2차 특강을 하고요. 공법하고 세법하고 이제 다른 건 아직 안 잡았는데요. 공시하고 중의사법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직 여기 일요일날이요. 일요일날 이렇게 4주를 연속으로 하려고요. 2차 한번 정리하고요.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보통 다른 데 학원에서는 학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죠. 모의고사 뭐 이렇게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건 옳지 않는 것 같아요. 학원마다 학생들의 어떤 그 받아들이는 수준이랑 다 다른데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뭘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여가지고요. 공부선생님은 이제 이 그 문제풀이 이것이 작년에도 이제 그 안산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중요했죠. 중요하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강의를 이제 공법 같은 경우 문제가 잘 전체적으로 내용이 잘 안 되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 쌤한테는 얘기를 했더니 세법 쌤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그 이론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론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까먹고 왜냐면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니까 공시는요 죄송해요. 공시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공시는 두 가지가 나누어지죠. 하나는 먼저 지적하고 그다음에 여기 등기하고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적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 이게 12문제예요. 지적은. 이건 못 맞추면요. 공시법 점수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요. 공법보다 과락이 훨씬 더 나오기 쉬운 게 공시예요. 작년인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과락이 제일 많은 게 공시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세법을 잘 공부를 안 하니까요. 근데 사실 세법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안 해요. 점수가 적다고. 점수가 적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적하고 등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이런 보면 이제 그래도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6일째 강의하니까 공시가 좀 길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렇지.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공시 때문에 골치 아파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왜냐면 5일밖에 안 하니까요. 4일하고 5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지적법은 중기사법 선생님이 강의해요. 읽어준단 말이죠. 왜? 공시법이 4번이니까 4번 가지고 공시법 강의하라고. 그럼 뭐 앞뒤로 뭐 맞지 않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렇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공시를 하루에 다 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구죠? 중기사법 선생님하고요. 또 누구 나왔지? 중기사법 선생님 아직 얘기가 지금 없네요. 문자 보냈는데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어제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크게 문제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내년에는 스케줄을 전혀 바꿀 건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미 지났어요. 어쩔 수 없고요. 개론하고 민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1차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론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날 개론선생님이 박물관에서 강의가 있대요. 종로 박물관에서. 그래서 토요일 날 강의를 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요. 할 수 없이 개론 강의 끝나면 중간에 있잖아요.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저거 어려운 거 잘 나오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해년 만에 나오지 않는 거 있죠. 1, 2년 만에 매년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빼고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빼고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만 맞춰도 8문제 중에 6문제만 맞춰도 점수만 내 전 시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 어느 정도 학교를 아는 사람 말고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어도 60점은 꼭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60점을 목표로 하는 그런 강의 교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건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다시 했더니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들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강구를 해보고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 있죠.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문제 있죠. 우리가 보면 학교로는 되게 이렇게 보면 나오는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파트 있잖아요. 그걸 괜히 강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간편 같은 경우도 항상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 중에서 맞출 수 있는 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나 매년 나오지 않는 거 그거 빼고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학교님하고 아직 얘기를 했는데 어제 했는데 화요일 날 있죠. 선생님 화요일 날 오시니까 화요일 날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여러분 보면 그 8월 달에 보면 나중에 복사해서 드릴게요. 8월 달에 보면 첫 주를 대부분 다 한 데다 8월 달 첫 주를 대부분 다 쉬어요. 첫 주, 아니면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는 8월 달 첫 주. 근데 7월 마지막 주 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8월 첫 주가 나은 것 같아요. 8월 첫 주. 그래서 8월 첫 주에 일단 휴강을 다, 왜냐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쉴 수 없어, 선생님들이요.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다 쉬기는 쉬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도록, 여러분 너무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논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은 하루 노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하루 쉬는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6일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요일 날 여기 모의고사를 보고요. 월, 화, 수를 일단 여러분이 휴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여러분들 그 나오시는 분들한테서 여기 특별법 말고 앞에 있죠. 민총부터 채권법까지요. 민법 조문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조문을 강의를 하려면 너무 그러니까요. 뭐를 할 거냐면 그 조문을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조문을 강의해봤자 듣고 나면 안 풀려. 여러분 지금 조문 강의 듣고 계시죠? 그것을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틀 동안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틀 동안은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조문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일요일부터 월화수까지만 쉬면 되지 뭐 더 이상 쉬면 좀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학원 전체는 선생님들 때문에요. 왜냐면 다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 놀아고 하면 그렇고요. 월화수만 하고 제가 목요일 금요일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모의고사 할 때 오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모의고사 보고요. 8월 마지막에 세법 있죠? 세법 마지막 세법 시간에 목요일 날이죠? 모의고사 또 보도록. 그렇게. 세법은 7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법이요. 8주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나머지 시간은 일단 제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강의 이게 다 끝나면은, 집중적으로 문제를 위주로 해서 기출문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을 일단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기론도 그렇고 학기론 선생님 특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건 유료로 특강해야 돼요. 무슨 그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유료로 특강하고요. 그다음에 민법을 제가 이제 민법 문제 있죠? 민법 문제 보면 각 횟수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횟수별로요. 횟수별로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거 뽑아가지고 계속 그만 푸니까요. 답을 그냥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냥. 20회면 20회 뭐 답이 어딘지 알아. 계속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요 그 문제를 전체 다 섞어가지고요. 전체 다 섞어가지고 문제 답을 정답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40문제씩으로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 범위를 문제를 풀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아마 금방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민청부터 특별법까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그럼 금방 기출 문제 같은 것은 해설만 하면은 2시간이면 해설 금방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문제 보고 2시간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른 분들도 잠깐 와서 문제 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 정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판례집을 냈어요. 만화 판례집이라고요. 만화가 하나 있고 이제 판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아무튼 뭐 이미 다 했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여러분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은 여러분요 8월 15일 날 월요일인데요. 이날은 공휴일이니까 합반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중기사법 시간인데요. 그래서 합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요 크게 없고 문제풀이는 9월 3일 날이요. 9월 3일 날이 종강이고 왜냐면 9월 달하고 10월 달이요 딱 또 8주예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그것도 또 8주예요. 희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8월, 9월, 7, 8, 9, 10이요. 정확하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은요. 다른 학원들은 보니까 모의고사를 쭉 보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론 2주, 그 다음에 문제 모의고사 2주, 그 다음에 이론 2주, 모의고사 2주 이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만 계속 풀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마지막에 이론이 여러분들이 이제 9월달쯤 되면 엄청나게 실력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더 올라갔는데요. 계속 문제만 풀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 이론 2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모의고사 문제 2주 보고 또 다시요 이론 2주 보고 모의고사 2주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선생님들한테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미리서 문제를 다 받아가지고요. 그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그 실전에 그 문제 있죠. 실전 문제. 실전에 보면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로 편집을 해가지고 인쇄소 맡겨가지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러니까 실전 문제 있잖아요. 실전 문제처럼 인쇄를 해가지고 하도록. 비용은 좀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뭐 들어가서 뭐 얼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학원에서 보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실전 문제 해설 뭐죠? 문제자고 똑같은 크기 있죠. 똑같은 그 글자체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글자체가 그게 없어요. 인쇄소에는 있는데요. 그 인쇄소에서 부탁을 해가지고요. 전체 범위를 해서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고 10월달쯤 돼가지고요. 10월달쯤 첫째나 둘째쯤 봐가지고 무슨 고등학교 얘기? 무슨 고등학교? 또 뭐였죠? 원주공고인가요? 거기 제가 한번 가봐가지고요. 반장님하고 같이 가봐가지고요. 거기서 학교를 빌릴 수 있는지 한번 돈 주고 빌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왜요?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셨던 분들은 의미가 있는데요. 보지 않았던 분은 또 학원하고 또 학교에서 보는 거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서고등학교 되는지 안 되는지 돈 주고 빌리면 아마 거의 될 거예요.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주공고에서 하루, 한 번요. 영서고등학교에서 한 번 이렇게 모의고사를 거기 가서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일요일 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요? 왜냐면 그 시험 보는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한번 가면 한번 가봤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한번 하면 되고요. 혹시 또 그날 또 일요일 날 봐야 돼요. 그날은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이요. 그래서 쉬는 선생님 있으면 오셔가지고 같이 감독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시간 딱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학원에서 그냥 이렇게 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 한 2개나 3개 정도 빌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또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등록하면 같이 해가지고 같이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는 한번 가보도록. 지금은 가봐도 안 풀려 없으니까요. 10월달 되면은 제가 잘 어디가 학교가 붙었는지 모르니까요. 반장님 앞에다 몰고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요. 1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7조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은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이렇게 됐죠? 보증금,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증감 청구권 보면 청구권 앞에 증감이 있죠. 이것을 우리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또 앞에 보면 뭐라고 하죠? 차임이 아니고 차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가 다르냐? 민법하고 달라. 민법에는 뭐냐? 차임 증감 청구권이에요. 여기 말하죠?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 알았죠? 등. 이게 무슨 등이에요? 무슨 등이요? 모깃볼 등도 아니고요. 뭐냐면 이 민법의 임대차에서는 차임만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 하죠? 보증금까지. 알았죠? 그래서 차임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임과 보증금이에요. 민법에는 차임이라고만 나왔어. 보증금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주택에는 차임 등이라고 되어 있죠. 보증금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죠.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뭐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 우리가 차임 증의 증감 청구할 때 얼마죠? 얼마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20분의 1을 넘지 못하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20분의 1을 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두 가지란 말이죠. 이 두 가지.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은 임대인이 차임 등의 증감 청구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이죠. 일방적 의사 표시요. 그러면 일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 표시잖아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일방적 의사 표시고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상대방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때 20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100분의 5. 이건 20분의 얼마다? 100분의 5죠? 100분의 5죠? 몇 퍼센트다? 5%잖아요. 5%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로 증액한다. 합의로 증액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죠. 그때는요, 자기 멋대로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합의로 증액하거나 합의로 100번, 1000번도 증액할 수 있고요. 합의로 하면 1년 안에 1000번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자기 전에 한번 하고 그러면요. 1000번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분의 1을 훨씬 초과할 수 있어요. 합의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할 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자, 그것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년 이내는 증액하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 이건 뭐하고 똑같냐? 그다 써. 시행령 8조 이거 뭐하고 똑같냐? 써. 전세권에도 동일 규정. 노노노노. 그 다음 장 봐. 그 다음 장. 172페이지. 맨 위에. 돼 있죠? 전세권에도 동일 규정이 났어. 전세금 증감이죠? 전세금 증감도 여러분요, 20분의 1은 증액할 수 없고요. 1년 이내는 증액할 수 없어요. 내 멋대로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전세금에도 제한이 있다고, 전세금에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주택하고 상가죠? 여러분, 주택은 얼마? 5%죠? A바고 5%. 5%가 얼마죠? 20분의 1. 그 다음에 9%요? 100분의 9. 100분의 9. 이렇게. 자, 여러분, 7조에 2라고 되어 있나요? 7조 2라고 되어 있어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증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죠? 그러면요, 이 둘 중에서요,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말 수 없다? 초과할 수. 여러분, 이거는 이번에요, 내년에 바뀌어요. 알죠? 내년에 바뀌는데 과연 문제가 나올까 약간 고민이에요. 지금 이게 내년에 이 법조문이 바뀐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 지금은 은행에서 정하는 적용 금리 있죠? 쭉쭉 해가지고 얼마죠? 연 1할이죠? 연 1할. 알겠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배수를 곱한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얼마 몇 배요? 4배.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죠? 지금 아마 0.2죠? 이 정도 0.15나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0.25? 15? 25? 1.25? 아, 그 정도 되죠? 아, 1.25? 그러면요, 거기에다가요, 4배를 곱해요. 또 그거다고요. 그 다음에 얼마죠, 지금 여기요? 연 1할. 연 1할. 그 연 1할이니까 만약에 보증금이 만약에 5천이다. 1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억은요, 6천만 원으로,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 이 말이죠. 1억 중에서 6천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그럼 어때요? 6천 곱하기 연 1할이니까, 연이니까 연 1할이니까 얼마죠? 600이죠. 600가 연이니까 몇 개로 나눠야 돼? 월세니까 12로 나누어야죠. 그래서 얼마죠? 50만 원 이렇게요. 50만 원 이거다고요. 그 다음에 또 6천만 원을 월세로 또 전환하면 어떻게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다음에 어디죠? 4배죠? 4배? 배수죠? 기준금리가 얼마죠? 1.25다 곱하기요 4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죠? 그럼 얼마가 되죠? 5죠? 5% 연 5푼이죠? 그러니까 연 5푼이니까 6, 5, 30,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연 300. 연 300이니까 12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그럼 뭐죠? 훨씬 뚝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서 둘 중에서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 그러니까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내 멋대로 전환 못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다가요, 나 보증금 싣고 월세로 좀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 뭐라고요? 연 1할 또는요 기준금리에다 곱하기 몇 배? 4배. 둘 중에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 이렇게요. 제8조 아까 했었죠? 8조는요 거기 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뭘 해야 돼? 선입 신고를 해야 되고 뭐는 필요가 없다?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3항은요. 차우선 변제를 받은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심의만 하고요. 심의 동그라미.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알겠죠? 서울시는 얼마죠? 3,400이죠. 3,400 바뀌었다 했죠? 그 다음에 1,700씩 나누죠. 700씩 빼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된다? 2,700, 그 다음에 2,000, 그 다음에 얼마? 1,700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면요. 그 중에서 얼마다? 보증금 얼마? 1억. 그 다음에 8,000, 그 다음에 6,000, 그 다음에 얼마? 5,000. 여중에서 3호 보면 3호. 맨 밑에 시행령 3호로 보면 세종특별시가, 특별자치시가 여기 지금 포함됐죠? 그래서 거기서 6,000이다. 이 말이죠. 자, 59번은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이 경우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뭘 해야 돼? 대항력을 갖추어야 된다. 여기는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법조문에 뭐라 나왔죠? 대항요건을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 이게 대항력하고 대항요건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다.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60번은요. 경매 신청의 등기 있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마쳐야 된다. 그래 이게 50번하고 60번하고 벌써 또 차이가 있잖아요. 알겠죠? 61번은요.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권 등기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2번은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 끝에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63번은요,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는 얼마 이하여야 된다? 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과밀 조건은 8천, 우리가 세종시를 얼마? 6천. 이렇게. 과밀 억제권역의 보증금이요, 6,500만 원이더라도 얼마를 넘지 못한다? 2,700을 넘죠. 만약에 6,500이다. 과밀 억제권이 얼마죠? 8,000이죠. 근데 보증금이 만약에 6,500이다. 그러면 얼마를 넘지 못한다? 2,700까지 이 말이죠. 알겠죠? 자, 65번은요.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 이익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면 되고, 여기도 또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죠. 26회 작년 시험이에요. 대항력을 갖추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여기도 대항력, 그러니까 대항 요건이란 말하고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말인데, 알죠?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다.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게 반환 청구권은 조세채권, 조세 누구라면 당해세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 67번은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이 뭐가 된다? 대지에 관해서 저당권, 먼저 대지에 관한 저당권,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되고 거기에 임차인이죠. 그러면 대지의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여기 설명한 거죠. 그래서 우선받을 수 없다. 68번 경매시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매각됨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있는 경우가 있다 줄 것이고 최우선 변제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됐으면 최우선 변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없으니까? 확정 일자가 없으니까. 있는 경우도 있다. 알겠죠? 자, 이것도 69번 아까 얘기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바뀌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죠? 소액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의 우선하여 말 수 있다? 변제받을 수 있다. 왜 그런다? 69번에다가 실제 용도에 따른다. 그게 처음에 사무실로 뭐가 필요 없다. 지금 뭐로 쓰고 있다?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을 감액했죠. 감액해가지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죠. 그러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지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 줄거 봐. 거기다서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이렇게.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이렇게. 자, 71번이요. 대지의 환가 대금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렇게 됐죠? 대지의 환가 대금에도 미친다. 이렇게. 자, 8조 2라고 되어 있죠? 8조 2. 자,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 동그라며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아니에요? 둔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위 위원장인데요. 2호 봐봐. 2호 밑에 2호. 공인중개사로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요.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 그 정도요.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요. 여기 이제 구조를 보면 여러분이 이런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요.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을 얘기하죠. 여기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이 임차인이요. 여기 보증금 5천에요. 5천은 월세 100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요. 사실혼 배우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상속이 없다? 그러면요. 사실혼 배우자가요. 단독으로 상속을 해요. 그런데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이 상속인이요. 가정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같이 집에서 살고 있냐 이 말이죠. 가정공동생활 한다? 그럼 가정공동생활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해요. 가정공동생활 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있긴 있는데 가정공동생활 하자. 몇 촌 이내? 2촌 이내 친족하고요. 2촌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데 여기에서 상속이라는 것은 모든 걸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에 관한 것만 상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죠. 두 번째 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항은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천위의 친족이 공동으로 뭘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공동으로 뭐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요. 사망은요, 임차인이 사망한 후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무슨 의사?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은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항은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이죠. 임대차.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다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포기할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포기한다? 임대인. 왜? 임대차에 관한 거니까 임대인한테 포기해야죠. 임대차에 관한 것만이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임대인, 집주인하고 둘이만 예를 들어서요, 월세를 2번 연체했다거나, 그 다음에 임차인이 뭐죠? 벽지를 받았는데 비용을 받지 못했다거나, 이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것 있잖아요. 이것만 내가 상속하는 거죠. 보증금 남아있는 거. 월세 안 낸 거 있으면 내가 그걸 대신 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포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임대인한테 포기하지 누구한테 포기해요. 알겠죠? 자요, 70번. 홀로 생활하던 주택 임차인이 사망하죠? 홀로. 그런데 그 상속인은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승계하죠. 홀로이니까 사실은 배우자가 있어 없어? 없죠. 자, 웃기죠. 자, 73번은요. 73번 1개월 이내, 이건 그냥 법조문이고요. 74번은요.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봐봐요. 어느 경우요?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없으면 우선하죠. 알죠? 있다.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가정공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누가? 몇 촌? 2촌에 친족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속인이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75번은요. 사실혼 배우자는 몇 촌? 2촌. 거의 대부분 시험이 4촌으로 나와. 4촌. 왜 그러냐? 우리가 상속 범위가 4촌이거든요. 민법상의 상속 범위는 4촌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몇 촌이다? 2촌. 그러니까 항상 정답이 4촌으로 잘 나오죠. 알겠죠? 주택 임차권은 뭐죠? 임차권? 당연히 상속할 수 있죠. 왜요? 임차권은 뭐다? 그것도 재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초과 차임 등에 관한 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봐봐요. 7조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 차임 산정일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하죠. 매일 때 반환을 청구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월세를 무조건 많이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요. 보증금 1억 중에서 4천만 내가고 6천원 월세로 바꿀 테니까 60만 원 주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천에 그냥 10만 원이야. 주변에서 얘기할 때는 된다 안 된다. 그러면요 껄끄럽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일단 알았다고 일단 줘. 그리고 기간 끝나죠. 다시 계산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돌려주지 않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경미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요 초과해서 지급받으면 안 돼요. 알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10조적 강행 규정이죠. 임차인한테 분리하면 효력이 없어요. 분리. 그 다음에 일시사용을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는 뭐예요? 월세잖아요. 일시는 뭐예요? 하루 이틀 3일 잠자는 거잖아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권. 이걸 뭐죠? 채권적 전세죠. 미등기 전세죠. 여기에도 이 법을 만다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액상권심판법이죠. 소액상권심판법에서요. 이것도 준용한다 이 말이고. 자, 77번은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이 뭐가 된다? 미등기 주택도 적용하냐 안 해? 하죠. 당연히. 우리 봐봐.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는다니까. 아까 말했죠. 상가 건물. 상가도 실제로 뭐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로 사용했으면 적용한다니까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불문하는 거예요. 일시적 사용, 일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냐?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상가를 그냥 어떡하지? 잠깐 쉬세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왜냐면